나 진짜 놀랐네. 진짜 포스트잇인 줄 알았네, 진짜로. 들어갑시다. 저희 오늘 할 거 많습니다. 오늘 선물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시험도 공지해야 되고요. 진도를 조금 바쁘게 나가야 될 것 같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임명만 나오는 게 너무 부러울까봐 전체 다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조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4년 3월 모의고사 23번 지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지문의 주제문은 위와 같습니다. 건강한 토양을 위한 농경 방식. 그게 윤작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제가 수업 준비 잘 해놓으라 그랬죠? 저는 바로 들어갈 거예요. 주제문을 읽으면 저는 수업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건강한 토양을 위한 농경 방식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시골로 여행을 가보셨다든지. 처음 받았어요. 저번에 그날 안 하고. 이거 진짜. 아유, 이거 진짜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예. 쓰고. 시골 같은 데 가보시면 아마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충분히 다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4년 3월 모의고사 23번 지문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쉬워요.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크롭 로테이션이 보입니까? 이게 윤작입니다. 이게 윤작이에요. 왜냐면은 이 크롭이라는 게 농작물이란 뜻이고, 그쵸? 그리고 로테이션이라는 게 뭔가 이게 회전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순환 같은 거요. 그래서 농작물을 순환하면서 심는 거. 그걸 윤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윤작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윤작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나오게 되면서 이 문장은 여기까지가 이니치의 영향에 전부 다 미치겠는데요. 다시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나온 거 보이시죠? 완전한 문장을 구성할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윤작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편해요. 인을 잡으면서 현승아, 그 과정 속에서 farmers, 농부들이 change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네. 농부들이 바꿉니다. 무엇을 바꿉니까? 농부들이요. 농작물들을 바꾼대요. 얘들아, 일단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지문에서. 윤작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랑아? 농부들이요. 농작물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 농작물들은 무엇이냐면 they grow in the fields in a special order 라고 표현하네요. 선행사는 얘가 맞고요. 조심해야 될 게요. they는 여기에서 앞에 있는 farmers를 받아줘요. 농부들을 받아줍니다. 이 농부들은 기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보이지? 무엇을 기르는지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겠네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나 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문장에서 생략이 됐어요. 됐습니까? 다시요. 윤작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입니까? 농부들이 농작물을 바꾸는 과정이더라. 됐어요? 그런데 그 농작물은 무엇이라고요? 농부들이 뭐 하는 농작물? 농부들이 기르는 농작물들을 바꾼대. 됐습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기르는데요? 당연한 말. 당연히 밭에서 기르겠죠? 자신들의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들을 바꿔요. 어떻게? In a special order입니다. 특별한 순서, 독특한 질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독특한 순서로 자신들의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들을 바꾸는 게 윤작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쵸? 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돌려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영향도 이니치하고 같이 끝나고 있고요. 윤작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우리 윤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방금 본 것처럼 농부가 특별한 순서로 재배하는 농작물을 바꾼대요. 이게 윤작이래요. 왜냐면 로테이션이 뭐라고? 이게 회전이라고, 회전. 언제는 여기다가 토마토를 심고 언제는 여기에다가 콩을 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바로 윤작입니다. 어서 오시고. 됐어요. 농부가 특별한 순서로 재배하는 농작물을 바꾼다라는 거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림 보여주기 전에 여기 예를 들어서 문장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안 어렵습니다. 가보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농부가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3개의 밭을 가지고 있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농부를 말하겠죠? 농부는 기를지도 모릅니다. 당근을 첫 번째 밭에서 기르고, 됐어요? 당근은 첫 번째 밭에서 기르고 1번, 2번 무엇도 기르나요? 녹색깔 콩은 어디에서 기른대요, 하랑아? In the second. 두 번째 밭에서 기르고, 됐어요? 그리고 3번. 토마토는 어디에서 기를까요? 세 번째 밭에서 기를 수도 있대요. 선생님, 아직 윤작한 건 아니죠? 네, 맞아요. 나는 아직 윤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밭에 당근을 기르고, 두 번째 밭에는 콩을 기르고, 세 번째 밭에는 토마토를 기릅니다. The next year, 그 다음 해에 녹색깔 콩은 어디에 심겨질까요? 첫 번째 밭에 심겨집니다. 원래 첫 번째 밭은 당근 거였는데요. 그쵸?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밭에는 당근을 심는 게 아니라 콩을 심는데. 얘들아, 여기까지 보고 이거 다시 한번 봐봐봐. 특별한 순서로 농작물을 바꾸는 거 맞죠? 첫 번째 밭에는 당근을 길렀다가 그 다음 해에는 첫 번째 밭에 콩을 심는답니다. 그리고 토마토들도 있는데요. 걔네들은 두 번째 밭에 있고, 당근들도 있는데요. 당근들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세 번째 밭에 있을 겁니다. 지금 로테이션 하는 거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곳에 똑같은 농작물을 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밭에는 당근을 심었다가 그 다음 해에는 첫 번째 밭에 녹색 콩을 심어요. 처음에 두 번째 밭에 뭐 심었었죠? 콩 심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밭에는 이제 토마토를 심고요. 세 번째 밭에다가 토마토 심었다가 그 다음 해에는 세 번째 밭에 당근을 심는답니다. 지금 밭에다가 자신이 심는 농작물을 바꾸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윤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In year 3, 3년째 되는 해에 됐어요. 농작물들은요, will rotate 할 겁니다. 순환하다란 뜻이잖아요. 이게 말이 어려우면 회전하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농작물들은 다시금 회전할 겁니다.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정노야? 농작물들이 다시금 회전한다라는 말이 또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겠죠. By the fourth year, 네 번째 해에는 그 농작물들이 will go back, 돌아오게 될 겁니다. 어디로? 원래의 순서로 돌아오게 될 거래요. 이런 거 수학적인 문제도 괜찮죠? 첫 번째 해에 첫 번째 밭에 당근을 심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는 아니죠. 녹색깔 콩을 심었습니다. 얘들아, 그럼 물어볼게요. 다시 질문 들어봐봐. 첫 번째 해에는 뭐 심었죠? 첫 번째 밭에 당근을 심었어요. 그 다음 해에
첫 번째 밭에 콩을 심었죠. 얘들아, 그러면 3년째 되는 해에는 첫 번째 밭에 무엇을 심을까요, 가은아? 농작물이 3가지가 나왔어. 다시 이거 하나도 안 어려. 그렇지. 토마토를 기르겠죠. 그쵸? 그러면 4번째 되는 해에는 다시 이 순서로 돌아가는 거 맞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거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글을 끝내볼게요. 이치 크롭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이치 뒤에는 알고 있어요. 늘 단수가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각각의 농작물은 in riches하게 합니다. 얘들아, 이런 거 안 외워도 된다 그랬어. 옛날에 우리 단어 수업할 때요, 진여가 특정한 형용사나 명사 앞에 en 혹은 뒤에도 붙을 수 있죠. en이 들어가면 동사가 된다 그랬지. 부유하게 하다. 무슨 말일까? 풍성하게 하다라고 해석해 볼까요? 각각의 농작물은요, 풍성하게 합니다. 무엇을? 토양을 풍성하게 한대요. 그런 말을 의역해도 괜찮아. 여기 의역해도 괜찮아, 진여가. 토양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시연아?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그쵸?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도 많긴 하지만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 문제 풀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음의 농작물을 위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해요. 이러한 형태, 무엇에? 농업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는 그게 뭐예요? 윤작이죠. 맞죠? 농업에 있어서 이러한 종류는 무엇입니까? sustainable. 이거 우리 모르면 안 돼. 혹시 몰랐으면 이제 외워놓자. 꼭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엄청 많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은 100번도 더 넘게 볼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나와요. 농업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은, 즉 윤작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게 뭘까요? 계속해서 그 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양은 stays, 유지하거든요. 무엇을? stay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부사 나오면 안 됩니다. 토양은 어떻게 되기 때문이다? 토양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끝나요. 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그러면 좀 이따 사진 보여줄게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긴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위에서 4번째 문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 green beans will be 이렇게 있어요. 그쵸? 여기도 볼까요, 주연아? carrots will be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tomatoes in the second field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여기 뭐 생략되는 줄 알겠지? 영어는 반복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구나.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will be 그 친구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안 나오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윤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라고 해서 똑같은 농작물만 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순서를 바꾼대요. 왜? 지금 방금 마지막 문장에서 본 것처럼 이 농작물 하나하나가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토양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윤작된 농경지를 봐보신 분? 한 번도 없으십니까? 있으실걸요? 좌측 그림 한번 봐볼까요? 나은이한테 여쭤볼게요. 뒤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나은아, 여기 있는 식물이랑 여기 있는 식물이랑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달라요. 얘들아, 아마 여기에는 상추를 심었고 여기에는 파를 심었죠. 똑같은 땅이라고 해도요. 모든 농작물을 다 심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거를. 왜? 여기에 있는 친구가 거두어지고 나서 아마 파가 여기에 다시 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에 있는 배추가 수확이 되고 나서 다음 해에는 여기에다 심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이 농작물이라는 것들 자체가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윤작이었고요.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농경지가 모두 똑같은 식물만 심어놓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각각의 색깔이 전부 다 다르죠? 아마 여기에는 벼를 심었을 수도 있겠고 아마 여기는 뭐 상추를 심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바뀌게 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한다고요? 농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토양을 비옥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윤작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모습, 좌측에 있는 모습은 시골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24번 들어갑니다. 24번 지문의 주제문은 과도한 작업을 멈추고 끝낼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찾기라고 적어놨어요. 과도한 작업을 멈추고 끝낼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찾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글을 딱 읽었었을 때 여러분한테 적용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24번 지문. 과도한 작업을 멈추고 끝낼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찾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Walking around the whole painting 하고 조심해야 되겠는데? 일단 얘들아 이거 분사구문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콤마가 찍혀 있어서. 근데 아닌 것 같아. 잠깐 없애봐봐요. 잠깐 지워봐봐요. 레더부터 여기까지 콤마의 영향을 다 지워버리면은 지금 얘가 문장에서 동명사로 나오게 되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주어라면 여기가 working과 어울리는 실질적인 동사 계열이 되겠고요. 지금 주어하고 동사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Walking around the whole painting, 작업을 하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요? 뭐 어디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거냐면 전체적인 그림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것. 됐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으로 작업을 하는 거래. 됐어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죠. 이거 instead of랑 똑같아요. 뭐라기보다는 concentrating on, 전치사 뒤에 ing 나와 있고요. concentrating on, 우리 이거 아는 단어죠. 집중하다란 뜻이에요. 그쵸?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에 집중을 해요? 한 가지 장소에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부분에 한 번에. 됐습니까? 한 번에 하나의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림에서 작업하는 것. 이게 뭔 말일까? 그림을 크게 보라라는 거예요. 세세하게 보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지역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At any point,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그림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그림은 can be. 뒤에 과거분사 나왔어요. 그 그림은 무엇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완성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얘들아, 첫 번째 문장만 완벽하게 보시면은 이 모든 지문이 끝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했었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한 군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rather than 문장이었습니다. 전체 그림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이것의 효과가 무엇이었었죠?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대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문장에서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쫙 나와요. 안 어렵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흐름은 잡아놓고 가야 돼요. 한 번에 한 군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보는 거 있죠? 크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find 하게 됩니다 하면서 우리 그 인명용어는 많이 익숙한데 가짜 목적어가 나왔고 그리고 투부정사 진짜 목적어가 쭉 나오네. 여기까지. 여기가 진짜 목적어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불변의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알지? 원래 목적어 명사를 꾸며주는 거 형용사만 되잖아요. 부사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요, 누리야. 부사 안 됩니다. 물론 difficult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되겠죠. 뭐 hard, 그쵸? 어려운이란 뜻이 있는 거, 그쵸? 그건 가능하겠죠. 부사가 될 수는 없고요. 해석해 볼까요? 가짜 목적어니까 얘는 그냥 해석 안 하면 돼. 그쵸? 얘는 해석 안 하고 요놈 위주로 목적어에 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펜을 따라와 보십시오. 예술가들은 종종 알아요. 나 이 새끼 무시할 거야. 어렵다고 느껴요. 무엇을, 됐죠? 여기를 목적어 처리하면 되는 거네. 무엇이 어렵다고 느껴요? 아는 것이 어렵더라. 무엇을 알아요? when 투부정사네요. 그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맞죠? 이거 바꿔 쓸 수 있지. 어떻게? 항상 연습시켰어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주어. 복수지. 그럼 대의로 잡으면 되겠네. 동. 그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이거는 뭐 사실 중학생 때부터 했던 거잖아요. 그쵸? 의주수동 그렇게 바꾸더라. 그 의주수동 할 때 y 플러스 투부정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술가들은 종종 어렵다고 느껴요. 아는 것이 어려운데요.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어렵대요. 무엇을? stop ing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림 그리는 것을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얘들아? 이 예술가들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작업을 안 하나 봐. 왜? 말 풀어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작업을 하면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방금 문장을 보면은요.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군데에만 집중하는 예술가들이 될 겁니다. 그쵸? 정말 맞나요? 다음 문장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콤마 and 그리고 it can be tempting to 부정사네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tempt 투부정사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뭐 하려는데 유혹이 들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뭐뭐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뭐뭐 하는 마음이 생기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keep on ing.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원래는 keep ing 아니에요? 그쵸? 원래는 keep ing예요. 그쵸? 계속해서 뭐뭐 하다 라는 뜻을 가진 게 원래 keep ing 맞지? 근데 이거 on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반대말로 얘를 생략시켜도 되나요? 되지. 그럼 우리가 눈에 익숙한 keep ing 맞잖아. 그쵸? 원래 전치사 on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계속해서 뭐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대요. adding 됐습니까? add가 추가하다라는 뜻이 있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대요. 무엇에? 여러분의 작품, 그림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의 그림에 더 많은 것을 추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대. 아,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작업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 왜? 언제 멈춰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군데에만 집중을 하나 봐요. 그래서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고 자신의 그림에 더 많은 것을 추가하고 싶어 하게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게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내가 지금 멀리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괜찮네. 괜찮아. 전반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들아 봐봐봐. 내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군데에만 집중해 볼게. 아씨.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잖아. 됐어. 아씨. 화살표 삐뚤어졌다. 아니야, 그래도 삐뚤어졌는데. 됐다. 아, 이게 추가하 다. 아, 그리고 이걸 체크 안 해줬네. 이건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명사. 아휴, 됐다. 뭐야,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다시 해야 되겠어. 다시. 이거 마침표 안 찍어도 되는데. 이거 글씨가 좀 이상한. 그만할까요? 봐봐. 지금 큰 구조로 보게 되면은 쭉쭉쭉쭉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한 군데에만 계속해서 집중하면 내가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고요. 계속해서 세부적인 것만 추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It is important take 가주어 진주어네요. 따라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시연아? To take a few steps back.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봐볼까요? 얘들아,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나오는 거 맞고요. 특히 복수 명사를 끌고 나오죠. 그러면 a little은 안 돼요. 걔는 불가산 명사 나와야 되죠. take a step back 이렇게 표현하면은 몇 걸음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back이라는 게 뒤로란 뜻이죠. 스텝이 발걸음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몇 발자국 뒤로 가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는 거 맞죠?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그림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래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작업하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가끔씩 그림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To assess. S가 두 개. 이거 평가하다라는 뜻이죠. 뭐 evaluate라든지 아니면 rate 그런 친구들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거 S 두 개 다 조심해. CC로 바꾸면 안 돼요. 그건 접근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의 발전 사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끔씩 그림으로부터 멀리서 보시는 게 중요하대요. 됐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방해가 된대요. 여기 그 표현이 나오네, 얘들아. 이거의 반대야. 됐어요? 이거의 반대 내용 나와요. putting. 집어넣는 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그림 속에 집어넣는 것은 이게 뭘까? 세부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것. 그거를 말하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그림에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spoil, 망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망칩니까? 바로 그 그림의 영향을 망칠 수 있을 거고 leave, 1번, 2번 spoil, leave. 그리고
이렇게 남겨버려요. 그 그림이 뭐처럼 보이게 만들까요? overworked. 너무 과도하게 작업되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한대요. 이 과도하게 작업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 도가 지나쳤다라는 거죠.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쵸?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안 어렵죠? 방금 제가 수업에 대한 예시를 드니까는 확 느낌이 왔을 건데요. 정리는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했었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쵸? 멀리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더라.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않겠죠? 방금 본 것처럼 여기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입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그림의 효과를 어떻게 한다? 망칠 수 있고요. 과하게 작업된 것처럼 보인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림에 대해서만 적용됐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이 글을 여러분이 직접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아까 했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이제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커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전반적인 흐름은 예술가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는 조금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갑시다. If you find yourself struggling to decide whether you have finished it, 됐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적용시킬게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나요? 주어하고 목적어 일치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제기대명사 쓴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나요? 뭐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죠? struggling, 노력하고 있는. 굉장히 애쓰는 여러분을 발견하시나요? 너무 힘들어 하시나요, 지금요? 왜? to decide,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요. 무엇을 결정 내리지? whether.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됐죠? 아,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그쵸? 그건 알고 있고요. 여기서 if로 바꿔 쓸 수 있냐? 있다. 그쵸?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니까 된다.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 일요일에도 했었었죠. 익명용어 같은 경우는. 왜?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 끝에 5월 not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다시 등장해도 되고 앞으로 나와도 된다고 했어요. 그쵸? 특히 누구랑? whether or not이냐? if or not이냐. 그랬을 때 if가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if or not이 되면 그때는 틀린 거다. 그쵸? 이거 기억하시죠? 정말 나올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or not이 없으면 if는 가능합니다. 명사절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다시 혹시 만약에 자기 자신 조금 늦으신다는 분이 그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했죠? 굉장히 애쓰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왜요? 결정하는데 굉장히 애쓰나 봐. 뭐뭐인지 아닌지. 내가 다 끝낸 건가? 아니면 다 끝내지 못했나? 내가 끝냈는지 못했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신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ake a break 하셔야 됩니다. 잠깐 멈추세요. 여기서 잠깐 멈추라는 게 뭘까요? 조금 몇 발자국 떨어져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쵸? 잠깐 그 작업을 멈추세요. 그리고 컴백, 다시 돌아오십시오. 어디로? 그것으로, 즉 여러분이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잘 모르는 그 작업물로 다시 추후에 돌아오십시오. with, 무엇을 가지고? 신선한, 그 말 맞아요.
뭐 새로운 시각을 갖춰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작업물로 돌아와 보십시오. 무슨 말이죠? 너무 쉽다니까. 무엇인가 그림을 완성할 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하나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정말 이거를 잘했을까? 아니야,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추가하자. 이렇게 되면은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머리가 터질 수도 있죠. 내가 공부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래? 잠깐 멈췄다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오래. 그러니까 리프레시를 한번 하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쉬는 시간은 쉬는 겁니다. 쉴 땐 쉬고 할 땐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웨더야. 나 강조 안 해도 되지 그러면. 아까 방금 했으니까 뭐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부분들, 무엇에 여러분의 그림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득이 될지를 알게 될 거래요. 무엇으로부터 득이 될지 알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뻗어는 그냥 뭐 더라고 해보시죠. 뭐 더.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개선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거에는 아마 복잡한 단어로 적혀 있을 겁니다. 원래 refine이라는 게 정제하다, 개선시키다, 뭐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좀 말을 돌린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그림의 어떤 부분들이 더 개선시키면 좋을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얘들아, 그럼 마지막 문장은 새로운 시각을 갖췄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다. 맞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작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시연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하면 언제 멈춰야 될까? 그리고 그 그림의 효과를 망칠 수도 있고 과하게 작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한번 돌아와 봐봐. 그러면 그 그림의 어떤 부분들이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됐어요? 말 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개선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림의 어떤 부분들이 개선으로부터 도움이 될지,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하면 될지 이제 여러분은 그걸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머리가 터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멈췄다가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와봐봐. 그럼 윤서야, 어떤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24번 지문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선물을 나눠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공지할 게 조금 많아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9번부터는 목요일에 들어가긴 할 건데 지금 다 오셨나요? 그러면은 일요일 수업 일정 잡아봅시다.